담당하는 김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제 25 동학농민군 보국안민의 깃발을 들다 단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교과서 12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동학은 최재우가 경주에서 창시한 종교였습니다. 이러한 동학은 시천주, 인내천 사상을 통해 평등을 주장하며 인기를 끌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복이라고 적힌 밥그릇에도 양반과 상놈이 따로 없는 평등한 세상을 표현하면서 평등한 종교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학이 왜 운동을 일으켰는가가 중요하겠죠. 배경을 보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민중의 삶이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개항 이후에 외국 상인들은 내륙까지 침투하면서 소상인과 농민들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으로 쌀이 유출되면서 가격은 폭등했고, 식량이 부족해지자 함경도, 황해도 등지에서는 쌀 수출을 막는 방공령이 내려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본 측의 항의로 왜 너희들은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았느냐 라고 따지면서 번번이 철회되게 됩니다. 그래서 외세에 대한 반감이 커지게 되었죠. 게다가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거나 배상금을 지불하는 데 있어 막대한 돈이 필요하고, 이 부담이 그대로 농민들에게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불만도 강해지고,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세도 정치 시기부터 변한 게 없으니까 농민 봉기가 일상화되기 시작을 했죠. 자, 두 번째 배경은 동학의 확산입니다. 먼저 최재후가 처형된 다음에 2대 교주였던 최시영은 전 시간에 했지만 경전인 동경대전, 그리고 노래집인 용담유사를 만들면서 동학의 사상을 정비합니다. 그 뒤에 포적제라는 조직을 정비하는데, 이는 피라미드 조직입니다. 가장 하위에 40호씩의 집을 묶어 접으로 하고, 접의 상위 조직을 포라하여 도소라는 자치기구가 이걸 관할하는데, 이 포접을 관할하는 사람을 접주라고 하였습니다. 이 조직을 기반으로 포교에 힘쓰면서 삼남지방, 충청, 전라, 경상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됩니다. 그러자 동학교도들은 우리가 이제 교조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 때가 되었다, 또한 계속된 정부의 탄압을 멈추게 할 때가 되었다 라는 생각하에 교조신원운동, 즉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 운동을 제기합니다. 1892년에 공주와 삼리에서 집회를 시작으로 하여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 이후에 우리에 대한 괴롭힘을 멈춰달라 라고 했고, 이것이 통하지 않자 궁궐 앞으로 가서 다시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동학을 사악한 종교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보은과 금구에서 다시 집회를 여는데, 이때는 약간 요구가 달라집니다. 종교적인 요구에 그쳤던 동학이 갑자기 탐과 놀이처벌, 외세 배척 같은 정치적 요구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특히 탐과 놀이처벌은 반봉건에 해당하고, 외세 배척은 반외세에 해당하죠. 동학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고, 사료를 보시면 동학교도 이외에도 불만이 있던 수많은 자들이 모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봉준도 동학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고, 이 동학의 운동을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킵니다. 세 번째 배경은 가장 직접적인 계기인데 고부동기입니다. 전라도 안에서도 대표적인 곡창지였던 고부에서는 군수인 조병갑의 수탈과 횡포가 극심했습니다. 조병갑은 멀쩡한 저수지 만석보를 두고 새로 저수지를 쌓게 한 다음에 물세를 걷어들이는 등의 수탈을 자행했고요. 전임 군수의 공덕비를 쌓게 했습니다. 이 전임 군수가 조병감의 아버지였어요. 이걸 항의하러 간 전봉준의 아버지가 매맞아서 죽게 됩니다. 분노한 전봉준은 사발통문을 돌려 사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사발통문은 이렇게 사발 모양으로 이름을 썼잖아요. 왜 그랬느냐 하면 봉기를 누가 주도했는가를 숨기면서 여기 써진 사람 모두가 책임을 나누겠다는 의미에서 만든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효수, 목을 베어 매달아 놓을 것,
탐관오리를 응징할 것, 전주 감영을 함락하고 한성으로 곧바로 향할 것 등 이게 단순한 분노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철저한 계획, 그리고 전라도를 넘어 서울까지 넘보는 그런 계획을 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고부관할을 습격하여 아전들을 벌주고 곡식을 농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수탈의 상징인 만석보 또한 헐어버리게 됩니다. 자, 당황한 정부는 새로 부임한 군수가 농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농민들은 해산하게 됩니다. 봉기는 진정되는 듯 하였지만 마지막 배경입니다. 정부에서 이 난을 수습하기 위한 임시 관료인 안핵사를 파견하는데 이용태라는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용태는 봉기에 참여한 농민들을 너 동학교도지 라는 명목으로 가혹하게 탄압하게 되자 더 이상 못 참은 정봉주는 자, 손화준과 함께 무작에서 봉기하게 되니 이게 바로 1차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 김계남과도 손잡고 고부를 점령한 뒤 백산으로 이동해서 4대 강령과 경문을 발표합니다. 특히 여기서 나라를 돕고 민중을 편안하게 하자, 즉 보국안민이라든가 폭정을 없애고 백성을 구하자, 제폭구민 같은 구호를 내세운 깃발을 내걸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전라도의 황토현 전투에서 전라도 감영군을 물리쳤습니다. 그 뒤에 황룡촌이라는 곳에서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군까지 격파하면서 그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뒤에 농민군들은 기세를 몰아서 전주성마저도 점령하게 되는데 이 전주라는 곳은 전라도의 감영, 즉 지금의 도청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한 이 조선 왕조의 성씨가 이씨잖아요. 이씨의 본관이 전주 이씨예요. 즉 왕족하고도 관련이 있는 곳을 점령해버렸다는 겁니다. 그 여파는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지도가 1차 봉기 지도인데 이 지도는 수능에 자주 나오므로 반드시 봐주시면서 흐름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4대 강령도 보면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한다. 제폭구민, 보국안민 나타나 있고 일본을 몰아낸다. 반외세, 권세가와 귀족을 모두 없앤다. 탐관오를 없앤다. 반봉건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다라고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당황한 정부는 또다시 외국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청군이 이제 아산만에 상륙을 하게 되자 기회를 노려 일본은 아싸 우리가 조선을 정복할 기회가 왔다 라고 하면서 텐진 조약을 명목으로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겠다 이 명목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으로 들어오는데 당황을 했어요. 우리나라 정부 농민군이고 이런 목적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먼저 야 외국군 들어왔다 빨리 끝내야 한다 라고 하자 농민군도 이를 받아들여서 전주 화약을 맺고 해산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전라도 여러 지역에 집강소를 설치하면서 폐정개혁, 폐단을 자주적으로 개혁해 나갔습니다. 이 집강의 모습이 농민군이 세력이 강했던 곳에서는 농민들이 실질적인 행정권을 가지면서 자치기구가 되었고 그 아까 말했던 포와 적을 지휘하는 도소가 앞장서기도 하였는데 물론 농민군의 세력이 비교적 약했던 곳에선 지방관이 그러한 개혁을 주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집강소의 활동인데요. 동학도들은 각 읍에 할거하여 집강소를 세우고 임원을 두니 완전히 하나의 관청이었다. 고을군수는 이름만 있었다 라고 하면서 농민들이 주도적으로 개혁을 해나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도 서울에 교정청을 설치하면서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전주 화약이 체결되고 자주적으로 개혁이 진행되자 이제 외국군이 머무를 명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청일 양군의 철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조선을 정복하러 들어온 일본은 쉽게 철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 청나라에 요구를 해요. 우리 같이 조선을 개혁하자. 여기가 너무 낙후되어 있다 라고 하자 청나라는 싫어. 야, 그 나라의 개혁은 그 나라가 하는 거야. 그리고 남아있을 명목은 없어. 우린 그냥 돌아갈래 라고 해버렸고 일본은 결국 조선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청과의 모든 조약을 파기하고 자주 독립국임을 선언해라. 기한 3일 준다. 라고 했었는데 결국 군대를 동원하여 새벽에 경복궁을 점령해버렸습니다. 그 뒤에 선전포고 없이 아산만에 있는 청구를 공격하며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조선 침략을 본격화하며 내정에 간섭합니다. 즉 갑오개혁 일으키는 시기와 겹치는데 이걸 보게 되자 농민들은 2차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봉기의 목표는 반봉건 즉 조선 사회에 있던 여러 가지 폐단을 없애자는 게 주가 되었다면 2차 봉기는 반외세가 주요 목표가 되겠습니다. 특히 2차 봉기 때는 남접과 북접이 만나서 통합된 무대를 이루게 되어 1차 봉기 때는 전봉준이 지휘하는 남쪽 조직, 즉 남접만 나섰고 북접은 쟤네들 왜 저렇게 정치운동해? 우린 종교 조직이야. 하지 않을래. 라고 했었는데 2차 때는 합세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봉준과 송병희가 이끄는 남접과 북접은 논산에 집결하여 진격하던 중에 공주 우금치에서 우리나라 군대와 일본군 연합부대와 맞닥뜨렸습니다. 수많은 농민군들은 수십 차례나 돌격했지만 기관총을 가진 일본군과 관군에게 밀리고 말았습니다. 즉 화력의 차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전봉준, 김계랑, 송화중 등 농민군 지도자들마저 체포되면서 2차 봉기는 결국 막을 내리게 되고 그들 모두는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봉합농민운동의 의의는 여러 계층이 참여를 했다는 점, 그리고 반봉건, 반외세 운동이다 라는 점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들의 요구는 갑오개혁에 반영이 되었다 라는 점, 또한 네 번째는 이들 가운데 일부는 계속적인 항일 의병에 가담하여 운동을 이어나갔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2차 봉기 지도가 나옵니다. 수능에 1차 봉기와 2차 봉기 지도가 나오고 특히 순서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일직선 흐름으로 정렬하여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경복궁을 침범하는 일본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에 조등선 병원군을 설득하여 당신의 권력을 되찾아주겠다고 꼬셔서 이렇게 들어갔다. 같이 대원군을 앞세워서 들어갔다라고 역사를 왜곡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썰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왜곡으로 밝혀지게 되었지만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 봉합혁명군 위령탑이라고 해서 우금치 전투에서 전사한 농민군을 위로하기 위해 세운 탑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료 보시면 전봉준이 충청 감사에게 보낸 경문으로서 일본 오랑캐가 구실을 만들어 군대를 동원하여 우리 임금을 핍박하고 근심케 하였다 라고 하면서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일으켰다는 봉기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되고요. 지제 탐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재판을 받기 위해 출발하는 전봉준인데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들것을 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 신문 기록에 보면 고구에서 민중을 크게 모은 사연은 무엇인가? 무슨 일로 다시 봉기하였는가? 그리고 가을에 다시 봉기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라고 신문자가 물어보는데 그에 대한 대답을 보면 우리가 왜 봉기를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료 2번을 보면 당시 제기되었던 패정개혁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운소를 협파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운소는 지방에서 걷어들인 세금, 즉 곡식을 서울로 운반하는 기관이었어요. 여기가 왜 문제가 되었느냐면 당시 이 운송 담당 기관에서 세금을 더 걷었어요. 왜냐? 가면서 발생되는 손실분, 손해분, 잃어버리는 명목 그래가지고 백성들로부터 몇 배 조세를 걷어들이자 백성들이 화가 나서 그럴 거면 없애버려라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동포전은 집집마다 봄, 가을로 2냥씩 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조선에서는 군역의 대가로 성인 남자에게 군포를 걷었잖아요. 그런데 옷감 말고 돈으로도 걷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영조 때 균형법이라 해서 한 필씩 거두자라고 되어 있었고 호포제도 대원군 때 시행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지방마다 일률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았고 여전히 제대로 시행을 안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동포전은 집집마다 봄, 가을로 확실하게 정해서 보더라. 이런 점 탐과 놀이는 모두 쫓아낼 것. 전세, 즉 토지세는 이전처럼 거두 것. 이렇게 농민들과 관련된 세금과 관련된 여러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 문제 1번과 2번을 보시고 답 잘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흐름 요약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동학 농민운동의 배경. 첫 번째는 외국 상인의 침투로서 소상인과 농민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 두 번째, 곡식이 일본으로 유출되면서 힘들어했던 점. 그리고 세 번째, 외세에 대한 반감 상승. 그리고 네 번째, 세금의 증가.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 동학의 성장입니다. 그 뒤에 마지막 직접적 계기, 고부에서 조병갑의 수탈. 이 있습니다. 잘 봐두시기 바라겠고 1차 봉기 볼게요. 중심인물은 전봉준, 손화중, 김계남이었고 자 무장에서 시작해서 고부를 점령한 뒤 백산으로 이동해서 4대 강령, 경문을 발표했다라고 나와있고 강령과 경문에는 보부강인,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황토현 전투에서 전라도의 군대를 격파하고 황룡촌에서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군까지 격파하였습니다. 그 뒤에 조선정부의 상징이기도 했던 전주성을 점령하게 되자 정부는 청의 구원을 요청하였고 이걸 본 일본은 킹진조약 그리고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빌미로 출병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당황한 정부와 일본군은 외세 개입을 차단하고자 전주화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하였고 농민군은 전라도에 집강소를 설치하며 폐단을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양국에 철수를 요구하였지만 일본은 철수를 거부하고 경복궁을 침범한 뒤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내정 간섭을 심화하였습니다. 이걸 본 농민군들은 반외세와 일본 축출을 목표로 2차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2차 봉기 때는 정봉준의 부대와 북쪽 손병희의 부대가 연합하게 되어 공주 우금치 전투를 시작했습니다만 화력의 차이로 정부군과 일본군의 패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지도자들이 체포되며 이 운동은 진압되게 됩니다. 의의를 보자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점, 반봉건의 성격을 가져서 아래서부터 개혁을 시도했다는 점, 그리고 일본을 축출하였다는 반외세, 그리고 이들의 요구가 과보개혁에 반영된 점, 동학농민군의 일부는 의병 등 반외세 투쟁을 지속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청명이들 사랑합니다.